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령 출마 선언, 그런데 분권형 대통령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박근령 이분하고는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출마를 하는데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들고 나왔어요. 네. 네, 박근혜 동생 박근령 20대 대통령 출마 선언 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이 뽑죠. 네,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데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게 돼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게 되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이 총리를 뽑게 되고 거기서 내각을 구성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만약에 누가 할까요? 무소속 후보 하나가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장관들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은 한마디로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허수아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시행이 되면은 의원들이 총리를 뽑게 되고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요. 장관들을 다 구성하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은 그냥 장관을 겸직하게 되는 겁니다. 또 총리를 겸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세죠? 국회의원들의 힘이 가장 세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금 박근령 후보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외쳤다라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사실. 왜냐하면 여기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총리, 그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바지사장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분단 상황. 분단 상황이고 휴전 상황이고, 주변에 일본은 친정 정치를 하고 있죠. 천황을 모셔놓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한도 신정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버이 수령하면서 주체사상.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모가 준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령이 준 정치 사회적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조직 활동을 해야 된다. 당의 조직 활동.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직 활동을 하고 계속 거기서 전체주의에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완전 세뇌된 상태죠. 당에 충성하게 되고 당에서 결국에는 수령에 의해서 사회 정치적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어떤 그 정치 종교가 교묘하게 융합된 그러한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북한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그리고 우리 신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이런 자유를 우리가 외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황제죠. 시진핑. 그리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푸틴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변국들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때는 우리 대한민국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해서 철저한 삼권 분립으로 하여 대통령이 강한 시스템을 가지고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박근령 이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판단을 좀 잘못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정치판에는 누군가를 올려놓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도 보면은 그 최순실 사건이 있었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누군가를 올려놓고 주변에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똥파리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그 기생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령 후보가 아버지 언니에 이어서 이렇게 대선을 출마한다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철저한 삼권 분립 이렇게 가야지.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는 유사 내각제인 거예요. 유사 내각제. 결국에는 유사 내각제로 김종인이 추구하고 있는 내각제, 그리고 손학규가 내각제를 들고 나왔죠. 뿐만 아니라 김동연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들고 나왔죠. 이런 내각제의 연합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요즘에 국힘당 내부에 계속해서 혼란이 있고, 그리고 국힘당 내부에서 보게 되면은 민주당 인사들 또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고, 심지어는 그 페미니스트인 그 한 여성이 또 이제 참여를 했죠. 신지혜 씨인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한마디로 내각제 판을 짜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윤석열과 이준석의 갈등, 이준석이 선대위직을 내던지고, 그리고 김종인은 정치 고단수죠. 정치 고단수기 때문에 김종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고, 이번에는 내각제로 그림을 그릴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강력하게 외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는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되고, 야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후보가 정치 초보인 상황에서 김종인 정치 고단수에 먹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3지대에서 반드시 국민 경선을 하고 제3지대 후보들이 토론회를 해야 한다. 토론회를 해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나라, 국민의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국민 주권주의를 완성해야 된다. 국민 주권주의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되길 바라겠습니다.